지옥부는 요즘 따라 쉽게 피로를 느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자주 저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라 여겼지만 점점 심해지는 두통과 열감은 그녀의 불안을 자극했다.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감기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은 날 옥부는 조용히 병원을 다녀왔다. 검사 결과지를 쥐고 나오는 그녀의 눈빛은 낯설 정도로 고요했다. 선생님, 가족에게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치료가 시급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 지금처럼 웃게 두고 싶어요. 그녀가 말한 그 사람은 오흥수였다. 흥수는 여전히 흥겹게 음악을 틀고 시장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웃었다. 하지만 옥부는 그 미소가 자신에게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겁이 났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병을 숨기고 싶었다. 언젠가 마지막이 오더라도 흥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한편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 동석의 전 장모 박정수가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외손주 한결을 생각해 식은 격식 있고 체면이 서야 한다며 호텔 본관을 주장했다. 광숙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결혼은 저와 동석 씨의 시작이에요. 누구의 체면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박정수는 표정을 굳히며 말을 던졌다. 우리 한결은 이미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 아이한테 또 창피한 모습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광숙의 가슴을 콕 찔렀다. 결국 광숙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다. 공주실은 그런 딸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국을 데워주고 이불을 펴주던 그녀는 늦은 밤 난데없이 묻는다. 너 장수 그 사람 완전히 잊은 거 맞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광숙이 숟가락을 멈춘 채 물었다. 공주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수가 죽던 날 내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 나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고. 광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불쑥 올라왔다. 엄마, 그건 그냥 감정의 찌꺼기였어. 이젠 나 동석 씨랑 시작하고 싶어. 공주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다음 날 동석은 광숙의 친정 앞에 차를 세웠다. 광숙 씨, 들어가자. 그냥 대화 한 번이면 돼. 우리 이렇게 끝내긴 싫어요. 광숙은 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만큼은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동석은 잠시 말을 잃었고 광숙은 문을 닫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 시각 옥부는 혼자 야시장 끝자락을 걷고 있었다. 불빛 아래 웃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녀에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때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옥분 씨, 여기서 뭐해요? 오흥수였다. 헐레벌떡 뛰어온 그는 옥분 손에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들려주었다. 이런 날엔 국물이 최고라니까. 옥분은 웃으며 받았다. 흥수 씨는 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흥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옥분 씨는 요즘 더 예뻐진 거 알아요? 그 말에 옥분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흥수 씨, 나 곧 멀리 가야 할지도 몰라요. 멀리 간다니? 어디요? 여행 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 좀 가지려고요. 흥수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나도 따라갈게요.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옥부는 억지로라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뒤 광숙은 정장을 입은 채 낯선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젊고 단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광숙 누나 진짜 결혼해요? 그 사람 그렇게까지 누나 마음 알아요? 광숙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데 그게 다야. 숨막혀. 젊은 남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난 누나 웃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현실로 돌아오면 죄책감이 엄습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결같이 마음이 놓였다. 마치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투명한 공간 같았다. 그 무렵 동석은 결혼식 계약서를 들고 박정수와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광숙 씨가 장소 변경을 원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지금 와서 무슨 말이죠? 결혼은 혼자 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광숙 씨는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제는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해요. 박정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돌아섰다. 그 시각 오흥수는 옥분의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굳게 닫힌 채 며칠째 열리지 않자 불안해졌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옥분이 언니 요즘 통 안 보여. 몸이 안 좋다던데 혹시. 그날 밤 광숙이 찾아왔다. 흥수 씨, 언니 병원에 있어요. 흥수의 눈빛이 굳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니뿐이었어요. 이제 흥수 씨가 직접 가야 해요. 병실 문을 열자 옥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흥수의 발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흥수 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옥분 씨 삶에 일부고 싶었는데 왜 가장 힘든 순간에 날 빼놓은 거예요? 옥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걸 보는 게 나에겐 유일한 위로였어.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 미소에서 빛이 사라질 것 같았어. 흥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옥분 씨가 없으면 나는 웃는 법도 모를 텐데. 그 말에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흥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병원 올 땐 나랑 같이 와요. 검사 받을 때도 약 맞을 때도 나 옆에 있을게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담담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이었다. 옥분의 치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지만 곧 모두가 미용실 앞에 따뜻한 국물, 메모,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가기 시작했다. 흥수는 매일 그녀 옆을 지켰다. 며칠 후 동석은 광숙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내가 너무 욕심이었을까? 누나만 보면 자꾸 심장이 두근거려. 보낸 이는 낯선 이름이었다. 동석은 묵묵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광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장 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석은 식을 미루자고 통보했다. 결혼은 혼자서 못해요, 광숙 씨. 지금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광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안 가득 울컥한 공기만 삼키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그 젊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멀리 가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마치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옥분의 병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시장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 흥수의 어깨를 다독였고 미용실 앞엔 조화가 쌓여갔다. 옥분의 빈소에서 광숙은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언니한텐 늘 못난 동생이었어요. 그녀는 영정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다음 날 동석은 광숙을 불러앉혔다. 당신 나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요? 광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떨궜다. 침묵 끝에 동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사랑인지 책임인지. 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다. 당신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게 나한테는 부담이었어요. 나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작아지고 그런 내가 싫었어요. 동석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박정수를 찾아갔다. 장모님 아니 어르신. 광숙 씨랑 저 다시 처음부터 잘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강요했던 것 같아서요. 박정수는 묵묵히 동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아이 지금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포기 못합니다. 며칠 후 광숙은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동석의 글씨였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고 있어요. 내가 잘할게요.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자격 주면 안 될까요? 광숙은 현관 앞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다. 마지못해 잡은 결혼이었고 마음이 덜 여문 채 시작한 관계였지만 동석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내미는 손은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도망치고 싶은 감정만이 커져갔다. 며칠 후 광숙은 정리를 마친 짐을 들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 나 동석 씨한텐 미안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공주실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너부터 용서해. 너 자신을. 그날 밤 광숙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설렘이었지만 그 역시 또 다른 회피였다.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 채 자신만을 벌주듯 살아온 시간이었다. 며칠 후 광숙은 동석을 찾아갔다. 커피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에 나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우린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난 그 마음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의 부족함이에요. 미안해요.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그 말은 광숙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란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그 시각 오흥수는 옥분이 남긴 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어요. 이제 나 없는 계절도 당신이 잘 살아주길 바라요. 흥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며칠 뒤 그는 미용실 앞을 새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 옥분 헤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었다. 그곳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옥분의 온기, 그녀의 시간이 담긴 공간을 지키는 것. 그게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 믿었다.